절차를 무시한 도의원 전략공천을 비판한 전주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평화당 지도부가 뒤늦게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국에 30곳이 넘었지만 8개 시군은 농림부가 올해 도입한 인증제를 한 곳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도심 하천이 몰래 버려지는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무연고 사망자의 40%가 40대에서 60대의 중장년층 남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가야 제철 유적이 대규모로 확인된 장수에서 봉수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실내 체육관은 운동을 하며 주말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첫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성화봉송주자들이 빗줄기에도 아랑곳 없이 산을 오릅니다. 철의 왕국으로 불렸던 가야시대 봉수유적이 남아있는 장수 봉화산입니다. 주민들은 1500년의 장구한 세월을 거슬러 외침을 막기 위해 세워졌던 봉수대에서 문화제를 열고 주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면민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각 마을에 궁금했던 사항도 이 자리에서 만나서 면민이 함께 즐기고 화합하고 암벽을 타고 높이 더 높이 정상을 향해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순식간에 밧줄을 타고 내려오며 올라가며 흘린 땀과 노력이 짜릿한 즐거움으로 돌아옵니다. 처음 해보는데 재밌고 스릴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짜릿한 것 같아, 훨씬. 서로를 향해 공을 던지고 공에 파묻혀 헤엄치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해맑은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는 셔틀콕을 날렵하게 받아쳐 네트 너머로 돌려보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셔틀콕을 몇 차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얼굴에는 금세 구슬땀이 맺힙니다. 이제 비도 오고 또 친구들이랑 단합도 하려고 지금 이쪽 구장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지만 각종 축제와 체육 활동으로 활기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국에만 30곳이 넘습니다. 농림부가 올해 처음으로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전북의 8개 시군은 한 곳도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마늘 포장지에 농산물을 출하한 농민과 생산 정보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직매장에는 580여 명의 농민이 농산물을 출하하고 79%가 경작 면적 1헥타르 미만의 소농입니다. 이 직매장은 올해 농림부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의 직매장 인증 기준은 직거래 비중, 생산자 정보 표시, 안전성 관리 등 13개 항목입니다. 출하농민 가운데 80%는 소농입니다. 그래서 소농들에게 아주 필요한 판매, 유통, 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와 김제를 제외하면 전북 8개 시군의 직매장은 농림부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14년부터 실시하는 직매장 인증제에는 전체 33곳 가운데 25곳이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하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전라북도는 상당수의 직매장들이 지역 농산물 조달이 어려워 생산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당일 유통의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인증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개발에다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까지 전체 직매장의 절반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도심 하천 주변마다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치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하천을 따라 각종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슬레이트와 페스티로폼 같은 지정 폐기물은 물론
냉장고와 책장 등 온갖 쓰레기들이 수북합니다. 마대자루에 담아 마구잡이로 버린 것들도 많습니다. 다리 밑 역시 쓰레기가 점령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CD들은 물론 아이스박스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2달 전에는 이곳에서 불까지나 소방관들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지 짜증나고 이게 시골 사람들이 그따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 도시에서 이 고물 장사나 뭐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이 멀리 갖다 버리는 거다고 이게. 또 주변 놈까지 흘러들어가면서 농사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 몰래 화물차에 싣고 와 버리고 달아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천변이라 CCTV가 없다 보니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 데다 치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면 또 놓고 치면 또 놓고 그래요. 감시하고 막고 또 다른 데다 놓고 그래요. 범인을 찾더라도 처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무단 투기자들을 발견하면 꼭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걸 고독사라고 하죠. 주로 노인들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전북 무연고 사망자의 40%는 40대에서 60대의 중장년층 남성이었습니다. 그 실태를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주의 한 원룸에서 40대 남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장도 없이 방 안에서 혼자 지내며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김 씨. 가습이 석 달치가 밀린 걸 이상하게 여긴 건물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지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고 사갔어. 그때만 나중에는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카드를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막 몸도 이렇게 막 이렇게 떨고 걸음도 겨우 걸어와. 고독사를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0대에서 60대 중반 남성이 40%가 넘습니다.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할 때 사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60대 그리고 50대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중장년층이 자신의 우울감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년 남성의 경우 어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경쟁에 어떤 승부처에 지금 와 있는 그런 나이예요. 많이 지쳐 있고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패배를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고독사 예방 중년 지원팀을 꾸리는 등 지자체들이 잇따라 맞춤형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장년과 1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각 구군별로 다복동 사업과 연계하여 안부 확인을 위한 건강 음료 배달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고독사 예방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고독사 대책은 65세 이상 노년층에 맞춰져 있어 정작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중장년층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도의원 전략공천을 비판한 전주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평화당 지도부가 뒤늦게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평화당 도당 당직자는 조배숙 대표와의 면담에서 전략공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조 대표가 최고위에서 재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공천을 주도한 정동영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내 의원들과 바람직한 해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의 독단적인 전략공천으로 파장이 커지자 임정엽 도지사 후보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등 당 안팎에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의원 비례대표 1, 2번에 박희자, 진영석 씨를 선출했습니다. 여성 몫의 비례대표 1번은 함께 응모했던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박희자 전 도당 여성위원장에게 돌아갔으며 남성 몫의 2번은 상무위원회 1, 2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진형석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이 차지했습니다. 모두 4자리인 도의원 비례대표는
정당별 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며 지난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2석, 자유한국당과 당시 통합진보당이 1석씩 가져갔습니다. 김제에서 3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10대 2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김제시 황산동에서 18살 박모군이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합차와 1톤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방군과 함께 타고 있던 18살 김모군이 숨지고 맞은편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방군이 할머니 차량을 끌고 나와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역대 최대 관객 달성을 비롯해 풍성한 기록을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모두 536차례의 상영 가운데 지난해보다 5차례 많은 284차례의 매진 기록을 세웠으며 총 관객도 사상 처음으로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성장을 넘어 정체성을 한층 뚜렷하게 확립했으며 지난해보다 시설이 한층 보강된 전주돔은 영화제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아 영화 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다음 달까지 각 대학별 입시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대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일은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등 특수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입시 설명회, 다음 달에는 서울 주요 대학과 전북 지역 대학들의 입시 설명회를 주말마다 모두 4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전주시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시설이 일반에 개방됩니다. 전주시는 전주에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협의를 벌여 강당,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이나 물품을 일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해 10월부터 83개 기관의 시설을 개방할 방침입니다. 제10회 동아시아 사회복지 모델 세미나가 동아시아의 빈곤과 공공부조, 노인복지를 주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의 사회정책학회 학자 등 약 30명이 각국의 빈곤과 소득보장 제도를 비교하고 연금개혁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을 벌여 동아시아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합니다. 전북에는 오늘 군산 32, 익산 22, 전주 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10에서 3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고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부터 수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고 목요일에 한 차례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